자, 시작하겠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리하시죠. 예, 목이 아파가지고 목캔디를 좀 먹고 있었어요.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요. 새해. 음, 사과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보니까 아까 앞에 시작할 때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 링크를 다 똑같이 자동으로 보내드렸는데 왜 못 들어오시나 해가지고 그 아까 민서님 수업하시는 동안에 원인 파악을 좀 해봤더니 그 자동으로 이메일을 오늘 지금 연 주소를 넣어서 보내드리겠는데 그 주소를 뭐지? 그 텍스트만 바꾸고 원래 안에 예전 링크가 있었거든요. 예전엔 예전 그 포럼했던 링크가 저는 당연히 이렇게 그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링크가 먹었는 줄 알았더니 그 옛날 거를 지우고 새 주소를 주는 과정에서 옛날 링크가 안 지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따로 아까 제가 문자로 따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 문자로 보내드린 걸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예전 주소로 들어가 가지고 안 열렸다고 지금 막 그 헤매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꼭 그 링크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이게 자동 메일링을 하다 보면 꼭 좀 이렇게 한 번씩 그 겪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링크 붙은 뉴스레터 그 뭐죠? 단체 메일 보내실 때 꼭 한번 마지막에 그 링크 클릭해 가지고 제대로 된 링크로 가는지 확인하는 그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좀 기르실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또 그런 실수를 했네요. 연초에. 예, 죄송합니다. 어, 어차피 오늘 과정은 그 공개 과정이라서 그 녹화를 지금 하고 있고 요거 유튜브로 따로 그 영상 올려드리고 혹시 그 다시 듣고 싶은 분들한테는 그 들을 수 있도록 해 드릴 테니까요. 혹시 그 헤매다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나 혹시 찾다가 짜증 나가지고 아예 그냥 듣기를 포기하신 분이 계시면 혹시 나중에 유튜브 링크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때 좀 다시 들으시라고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공식 그 뭐랄까 개강 과정이 아니고 그냥 맛보기로 쭉 한번 저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나 보다라고 그 느낌 가지시라는 거기 때문에 꼭 뭐 오늘 못 들었다고 해서 너무 뭐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상당 부분은 저희 본 교육 과정에서 다 실습 따라하게 해가면서 다 따라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굳이 따라하는 것도 그닥 그막 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 민선이 보여주신 것처럼 나노 바나나, 오팔, 그다음에 이런 이 기능들이 그 합해지면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새로운 컨텐츠들이 뚝딱뚝딱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그 실감나게 보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프롬프트 조금만 저렇게 쓰면 저런 작업이 그냥 밤새 붓으로 그려야 되는 그 만화가 저렇게 쉽게 그려진다고 이제 이거를 자꾸 보셔야만 왜 AI를 써야만 하는지에 대한 게 감이 좀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너무 자꾸 따라하려고 뭐 애쓰지 마세요. 막 뭐 프롬프트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런데 오늘 따라하는 과정 아닙니다. 그건 저희 십기 과정에 오세요. 그러면 예, 하기 싫도록 따라하게 됩니다. 앞으로 삼개월 동안, 12주 동안. 그래서 오늘은 그냥 팔짱 끼고 쇼를 구경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맛보기처럼 즐기시면 됩니다. 자, 2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하기로 한 부분이 그 노트북 LM을 도대체 어떻게 쓰란 얘기냐, 어떻게 쓰면 잘 쓴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냐, 이제 요 주제예요. 그래서 노트북 LM이 이번에 이제 제미나이 쪽으로 속속 지금 완전히 기능적으로 한 몸처럼 통합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노트북 LM이 제미나이에 어디까지 통합이 됐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제 그걸 그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합해서 쓰는 방법을 몇 가지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화면이 이게 3번 화면이 됐네요. 오케이, 소리 공유하고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재 준비해 놓은 게 나와라. 예, 요겁니다. 교재도 어차피 이거 수업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다 함께 나눠서 쓸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것도 뭐 공부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 쇼 보기, 발표자 모니터 이거 닫아버리고 지금 자꾸 옆으로 열려가지고 제가 모니터 자리를 좀 바꿨더니
엉뚱한 데로 떠네. 됐죠, 이제.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제미나이와 노트북 LM으로 만드는 끝판왕 문서들 어디까지 만들 수 있나? 이거요. 여기 앞으로 이 5가지 도구들을 눈여겨 두십시오. 제가 지난 거의 3년 동안 이 AI를 가지고 어떻게 융합해서 쓰면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는가를 둘 때, 이 항상 중앙에 이 제미나이가 아닌 요거 오픈 AI의 챗GPT를 메인에 뒀었거든요. 바꿨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예, 이 중앙 자리는 이제 제미나이가 거의 왕좌를 차지하고 앉았고요. 예, 이제 오픈 AI는 그냥 변방으로 이제 밀려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변방에서 함께 도와줄 수 있는 핵심 도구가 예, 퍼플렉시티 여전히 좀 쓸만한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이전트로 내가 워낙 초보자여가지고 나는 이 수많은 AI 기능을 써먹어 보고는 싶은데 잘 못 써먹겠어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젠스파크의 힘을 빌으세요. 얘가 가장 지금 최첨단 AI 기능을 일반 초보자들이 가장 쉽게 써볼 수 있도록 비하인드 프롬프트를 작용을 시켜가지고 대충 얘기해도 굉장히 그냥 짤떡같이 알아듣고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예, 그런 도우미 같은 에이전트거든요. 그래서 이 젠스파크의 도우미 에이전트를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짜 문서 같은 거 그런 거 잘 만들고 싶으시면 이 노트북 LM의 수많은 기능들을 이 제미나이랑 연동해서 쓰는 법을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진짜 여태까지 우리가 수작업으로 밤새도록 삽질하면서 낑낑댔던 그런 일들이 거의 뭐 10분, 20분, 길어야 뭐 1시간 안에 그냥 뚝딱뚝 다 끝나는 거를 여러분 실제로 실감을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노트북 LM을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를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보시면 됩니다. 26년 AI 에이전트 어디까지 왔나 쭉 한번 그냥 가볍게 지난 한 3년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책이 마지막 탈고하고 있는 책이 이 책이거든요. AI는 생활이다. 예. My AI Life 2025. 예, 그래서 이제 2025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이걸 88개까지 에피소드를 썼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100개를 채워가지고 출간할 생각이었는데 100개 채우느라고 시간 걸리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대충 88 정도에서 끝내가지고 예, 책을 묶어서 예, 조만간 이번 주 안으로 예, 다음 주겠네. 이제 오늘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안으로 공식 전자책으로 발매를 할게요. 혹시 필요한 분들은 제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AI를 공부를 하고 이걸 생활에 적용했는지를 이 양이 많아가지고 한 상권 학원으로 지금 나눠서 지금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읽으려면 한 600페이지 분량을 읽으셔야 될까요? 책으로 치면. 예. 그래서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PDF로 공개할 테니까 PDF를 구매하셔가지고 예, 노트북 LM할 때 대신 읽어달라고 하세요. 그게 훨씬 정신건강에 편합니다. 이거 다 못 읽습니다. 그래서 AI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 시작을 어떻게 할 건지는 예, 이렇게 한번 문제의식을 쭉 한번 가져보세요.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상당히 지금 내공을 갖추고 공부를 하신 거고요. 용어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번에 쉽게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셔야 돼요. 자, 자연어 바이브 코딩의 시작. 키보드를 버리고 입으로 지시를 입력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그 다음에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앱을 개발하고 싶거든. 챗GPT 프로젝트 개발부터 시작을 해라. 이 챗GPT 프로젝트를 못 쓰면 바이브 코딩은 기본 개념이 안 잡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요. 젠스파크의 AI 개발자 하나만 쓸 줄 알아도 개발의 기본은 먹고 들어간다.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죠? 뭔가를 내가 업무를 자동화하고 싶거든. 뭘 개발할지 업무에서 자동화시키면 좋은 반복 작업이 뭔지 자기 목록 리스트부터 만드셔야 돼요. 이걸 안 만들면 어떤 앱을 개발해야 될지를 스스로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바이브 코딩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요. 제가 1년 반을 공부해 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코딩 파이썬에 시작해서 파이썬으로 끝난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저것 다 공부하시다가 결국 안 되는 거는 마지막에 파이썬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구글의 클라우드에서 돌릴 수 있는 게 구글 콜앱이라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파이썬과 구글 콜앱을 공부하면 예, 챗GPT의 응답 원리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브 코딩으로 안 되는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걸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아직
코멧 브라우저 안 깔고 계신 분들 있으면 꼭 좀 까세요. 퍼플렉시티의 가장 최고 작품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혹시라도 크롤링을 해가지고 뭐 데이터를 분석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을 때, 아니면 어떤 탭에서 그 내가 직접 일일이 손으로 작업하는 게 귀찮은 작업일 때 그냥 프로세스만 쭉 얘기해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 얘가 클릭하고 스크롤하고 그다음에 뭐 읽어가지고 분석하고 요약하고 통계내 주는 것까지 지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멧 브라우저를 잘 좀 쓰시는 거 훈련하시고요. 그다음에 웹 앱 개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이브 코딩의 가장 기초인데 요거를 해보고 싶으면요. 예, 사실 이거 제가 도구가 무지 많거든요. 뭐 커서 AI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리플렛 써라, 어떤 사람은 뭐 V0 써라, 뭐 어떤 사람은 뭐 안티 그래피티 써라, 말들이 많은데, 예, AI 스튜디오, 구글에서 제공하는 AI 스튜디오에 빌드 사용법만 익히세요. 예, 이거 하나만 가져도 모든 바이브 코딩 앱을 다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그 바이브 코딩 어떤 도구를 쓰면 제일 좋은가요? 뭐 이것저것만 얘기들 많이 하는데, 굳이 그 컨텐츠를 자동화시켜서 개발하겠다고 하면 아까 좀 전에 그 우리 민소님 소개했던 오파를 좀 그 쉽게 쓰시면 되고요. 그 오팔에서 조금 더 나가서 체계적으로 코드를 뽑아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예, 이게 AI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빌드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앱 스크립트 이제는 어려워서 제가 권하진 않는데요. 뭐 유튜브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갖다가 쓰고 싶다든가, 뭐 구글 시트를 메인 그 데이터베이스로 삼아 가지고 뭐 이메일을 자동으로 보내고 문자를 자동으로 보내고 막 이런 정도까지 내가 자동화시키기 작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 구글 크롬에다가 혹은 그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부가 도구까지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얹어서 쓰고 싶다. 예, 그러면 예, 그때는 SQL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브 코딩을 업무용으로 쓸 때 가장 진화된 형태로 고도화돼서 쓰는 게 앱스크립트를 쓰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얘는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훨씬 어려워요. 파이썬보다 자바스크립트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바이브 코딩으로 더 이상 내가 이제 소화가 안 된다 싶으신 그런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여기 파이썬의 구글 코레까지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앱스크립트 실행에 도전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글 크롬에 있는 막 그 추가 프로그램들 있죠.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가면은 그 드라이브 그 시트에 얹어 쓰는 그 앱들 있죠. 부가도구, 확장 프로그램. 이걸 내 손으로 만들어 쓸 수 있다니까요. 제가 1년 반 동안 다 배웠어요. 다 터득했어요. 그 다음에 다, 딱, 내가 모르면 다 돈 주고 써야 돼요. 이 부가도구들 좀만 그 쓰다 보면 나중에 다 돈 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채널에 그 스킬이라는 기능 하나만 익히셔도 여러분이 카톡 채널에다가 AI가 대신 응답하도록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그 어디야? 그 뭐죠? 그 S컵인가? S컵. 요새 그 업스테이지. S컵에서 그때 챗GPT가 대신 그림 그리게 해주고 응답하게 해주고 막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 우리도 만들어 쓸 수 있어요. 내 그 카카오톡 채널 그 앱에다가.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공부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뮤직비디오 같은 거 만들어 보고 싶은 분들, 특히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 사진은 이쁘게 찍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남들한테 멋지게 해가지고 뭐 보여주고 선물도 하고 싶을 때 뮤직비디오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시는데, 이거 캡컷 몰라도 됩니다. 불은 몰라도 되고요. 캔바 몰라도 돼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여기 파이썬의 구글 콜에 그 쓰는 방법만 하나 익히시면, 아니면 여기 이미 짜여진 이 뮤직비디오 생성기 하나만 그 링크 하나만 받으셔가지고 그냥 올려만 주면 그냥 뚝딱 예, 뮤직비디오 같은 거 만들어 줍니다. 3분짜리, 5분짜리. 그러니까 요 정도만 공부를 하셔도 여러분이 생활에서 쓰고 싶은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능들을 프로그래밍으로 처리해가지고 예, 바로 만들어 쓰는 게 다 가능해진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 과정 함께 공부하세요. AI 지금 특히 24년과 25년,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발전한 겁니다. 그 웹 검색이 드디어 AI랑 통합이 됐고, 음성 인식은 완전히 그러니까 완결이 됐고요. 논리 추론, 이제 사람 그 IQ 거의 157 수준으로 지금 추론 고도화돼 있는 상태고요. 컴퓨터 에이전트가 가능해가지고 이제 PC에서 하는 작업을 그 코멧 브라우저 써보세요. 다 얘가 대신해요. 내가 그 키보드 하나 안 건드려도 입으로 그냥 말만 하면 지가 다 저기 그 뭐죠? 쿠팡이고 어디고 가가지고 찾은 다음에 그 상품평 들어가가지고 리뷰 읽어내고 그 쪽수 세가지고 평점 내리고 다 합니다. 지금 말로.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코딩까지 지금 다 자동화시키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특히 나왔던 거, 좀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AS 스튜디오 빌드, 나노바나나, 그다음에 그 소라2,
제미나이 3, 예,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는 거의 우리가 문서가 됐든 아니면 이미지 생성 작업이 됐든 비디오 생성 작업이 됐든 거의 다 말로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거의 완결도 거의 제가 볼 때 한 97%까지 왔어요. 나머지 3%에서 5%밖에 안 됩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게. 그래서 잘만 쓰시면 돼요. 코딩도 이미 거의 완결이 됐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AI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써보고 싶은데 어디 가서 뭘 쓰면 좋아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 가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lmarena.ai의 리더보드라고 하는 데인데 각각의 그 기능별로 어떤 앱을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사용자들이 평가를 하는지 브라인드 테스트의 결과를 가지고 공개해주는 사이트거든요. 한번 잠깐 들어가 볼래요? 예, 링크 드릴게요. 복사. 채팅창이 들어가 있나요? 모든 사람. 자, 여기 가서 여기 첫 번째 화면만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여기 첫 번째는 배틀 화면이기 때문에 ask anything이라고 그래가지고 뭐든 물어보고 뭐든 해보라고 하는데 어떤 도구를 통해서 내 명령을 수행할지를 안 가르쳐 줍니다. 일단 시켜봐요. 그러면 그 시킨 작업을 두 가지 버전으로 보여주고 어느 게 더 잘했니? 한번 찍어봐 라고 얘가 이 배틀이거든요. 배틀을 걸어줘요. 그래서 그걸 딱 하고 여기에 더 잘했어요 라고 딱 찍으면 걔는 무슨 모델이 한 거고 그 옆에 네가 덜 잘했다고 한 아이는 뭐로 한 거거든. 이렇게 모델명을 나중에 보여줘요. 그런 재밌는 사이트인데 이런 식으로 브라이드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떤 기능을 시켰을 때는 뭐가 제일 잘하더라라는 걸 랭킹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요 리더보드라는 데요. 예, 요걸 가보시면 그 AI로 할 수 있는 기능별로 예, 이렇게 랭킹을 보여줘요. 가장 대표적으로 문서 작업을 잘하는 아이와 예, 웹 애플리케이션을 디벨롭 개발하는 걸 잘하는 아이, 그러니까 코딩을 잘해주는 아이란 뜻으로 보시면 돼요. 얘는 글을 잘 써주는 아이고 얘는 코딩을 잘해주는 아이. 자, 1순위 제미나이 3 프로, 2순위 제미나이 3 프레쉬, 3순위 그록 4.1 띵킹 모드, 4순위 클로드 오퍼스. 옛날에 클로드가 한글을 뭐 맛깔나게 써준다고 뭐 웹툰이나 웹소설 쓰는 분들이 제일 그 선호했던 게 클로드였는데 지금 4위까지 밀렸습니다. 지금 제미나이 3 프로가 예, 예, 대빵이에요. 이거 지금 2만 명이 넘게 지금 투표를 했는데 1490점으로 예, 여기가 거의 한 1500점 만점으로 운영하는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1490점이면 거의 만점 수준입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코딩을 잘해주는 아이 클로드 오퍼스 4.5 버티고 있습니다. 예, 제미나이가 꽤 이게 클로드 그 뭐죠? 코딩 기능이 좋아졌다고 자랑은 했는데 클로드가 그때 그 소넷 4.5로 버티다가 이 제미나이 3 나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한 3, 4일 만에 오퍼스 4.5를 내놨는데 예, 제가 해봐도 정말 잘합니다. 제미나이에서 그 버벅대던 그 바이브 코딩 안 되고 막 머뭇거리고 막 그 오류 반복할 때 그 코드 그대로 뽑아가지고 오퍼스 4.5로 옮겨가지고 하라 그러면요. 한 딱 두 번이면 수정 끝냅니다. 예. 그래서 얘는 지금 넘사벽이에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 작업하다가 그 오류 수정에 지친 분들 밤새지 마시고 그냥 오퍼스로 가서 돈 주고 돈 주고 시키세요. 그러면은 바로 해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GPT 5.2 하이 버전. 예. 그 다음에 오퍼스 4.5 옛날 버전. 예,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작업을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이 선택해서 쓰는 LLM은 그게 유료 버전이 됐든 돈을 내야 되는 데는 뭐 어떤 하든 간에 예, 그걸 골라서 쓰세요. 마찬가지 여기 다 있어요. 텍스트로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GPT 이미지 1.5, GPT 이미지 1.5 이게 성능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흠이 이 나노 바나나보다 속도가 느려. 예, 그게 문제야. 예, 그다음에 이미지를 가지고 편집을 하고 싶다. 예, 챗GPT 이미지 레이스트 버전이 은근히 이게 세네요, 지금. 사용자 입장에서 이게 더 좋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나노 바나나보다 지금 우위에 있네요. 그다음에 서치 기능. 검색을 잘하고 싶다. 제미니 3 프로의 그라운딩 기능을 쓰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그 웹 검색 어디서 하면 좋아요? AI한테 검색해서 물어보고 싶을 때 어디에서 하는 게 좋아요로 하면 예전에는 퍼플리시드 쓰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요새는 이제 퍼플리시드 굳이 안 써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제미나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비디오.
텍스트를만 써가지고 비디오를 만들고 싶으면 어느 게 쓰면 좋아요? 여기 3.1 패스트 버전. 예, 굳이 프로 버전 안 써도 된답니다. 글 정도 써낼 거라면 패스트로 쓰는 게 훨씬 낫답니다. 여기 패스트 오디오 버전인 걸 봐서 글을 쓰고 이제 말도 해주는 버전인 것 같아요, 얘는. 예. 오디오로 읽어주는 기능도 있나 봐요. 예. 그다음 이미지를 가지고 비디오를 만들고 싶으면 예, BO 3.1 오디오 버전 요거 쓰랍니다. 그래서 BO 3.1의 오디오 버전이 예, 이건 멀티미디어 쪽 만드는 버전으로는 예, 이게 앞서 있네요. 잘하세요. 이렇게 골라 쓰시면 됩니다. 남들이 쓰는 게 예,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 거 고집하지 마시고요. 남들 따라가세요. 갈아탈 때는 예, 그 미련 없이 갈아타세요. 미련 없이 갈아타세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 교재 어디 갔어? 돌아와. 음. 그래서 뭐 다 쓰셔야 됩니다. 오픈 AI, GPT, 퍼플렉시티, 노트북 LM, 젠스파크, AI 스튜디오 다 써볼 만한데 여기 콤맷 브라우저 꼭 쓰세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로 인한 업무 패턴은 다 바뀌고 있습니다. 검색, 입력, 쓰기, 듣기, 읽기, 기록, 학습, 정리, 코딩, 개발까지 다 바뀌고 있고요. 그걸 언제 다 배우냐? 문서 작업에서 요거 5개, 미디어 생성 컨텐츠 작업에서 요거 5개만 외우시면, 외운다는 표현은 그렇고, 익히시면, 예, 전체 그 AI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능 중에서 내가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하시면 됩니다. 마케팅부터 시작해가지고, 챗봇 개발까지. 그래서 오늘은, 예, 지금 이제 남는 시간에 여기 챗GPT하고, 그 다음에, 챗GPT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제미나이하고 이 노트북 LM을 그 더해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지를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화면 캡처하십시오. 카메라 가지고 찍으세요. 따로 동영상을 나중에 공개해드리긴 하겠지만 예, 이게 노트북 LM을 잘 쓰는 핵심 팁 제가 지난 1년 동안 써보고 나서 10가지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놓은 겁니다. 한 15가지 정도 지금 준비해놨어요. 근데 요것만 읽으셔도 돼요. 요 페이지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다예요. 지금 예, 28분 지났는데 나머지 30분 동안 예, 요 얘기만 할 겁니다. 요거. 잘 보세요. 소스를 먼저 수집을 해야지 문서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 노트북 LM이 다른 그 기존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다른 수많은 그 텍스트 생성기들이 있는데 뭐가 다르길래 쓰라고 하는 거냐? 노트북 LM은 그 마구잡이로 웹 검색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요청 사항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글을 지어주는 아이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저기를 뒤져보고 나서 야 이거는 내가 어디 딴 사람한테 발표를 해도 학술적으로 연구를 했다고 발표를 해도 문제될 소지가 없는 확인된 내용들이야. 확정된 사실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그 뭐랄까 거짓 정보가 없이 정확하게 정제된 어떤 그런 데이터나 글만을 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만 글을 쓰라고 제한적으로 글을 쓰게 만드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게 학습용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잘 보이려고 지가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 만들어서 덧붙여 버린다든가 있지도 않은 팩트를 갖다 사실인 것처럼 막 최대한 그럴듯하게 써주는 데만 바빠가지고 팩트 체크도 안 된 글을 갖다가 막 숫자를 넣어버린다든가 그러면 무조건 그건 이제 불량품이거나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걸러가지고 정제된 그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그 내가 준 소스에 한해서만 작업을 하고 문서를 만드는 그런 도구예요. 이런 그런 걸 레그 방식의 문서라고 얘기하거든요. RAG. 그 RAG 방식의 문서를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든 업무적으로든 쓸 수 있게 가장 고도화시킨 걸작이 이 노트북 LM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결국은 소스 수집부터 시작돼요. 어떤 문서를 기반으로 어떤 문서를 만들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노트북 LM 그 기능 설명할 때 가장 어디다 비유를 많이 하냐면 요리, 요리,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거에 가장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일단 식재료가 신선하고 썩지 않아서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쓰셔야 돼요. 그게 소스예요. 썩어 있는 자료 아무 데서나 막 긁어다가 그냥 잡탕을 만들어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신선하고 영양가 있고 꼭 정말 우리가 써도 되는 그런 엄선한 자료들만 식재료로 삼아가지고
그 마지막에 이제 요리를 만드는데 요리가 정말 다양해요. 짜장, 짬뽕, 뭐 무슨 뭐 피자에다가 뭐든 그 다양한 이제 그 요리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요리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요리마다 만드는 레시피가 다르잖아요. 그 레시피에 해당하는 게 그 이 노트북 LM의 중간 부분에 있는 채팅 기능입니다. 채팅 기능.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야 여기다 소금을 좀 더 뿌리면 좋겠니? 후추를 좀 뿌려야 되겠니? 30분을 끓이면 좋겠니? 5분을 튀겨야 좋겠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요리하는 방법을 서로 토의를 해가면서 그거를 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요리가 팡팡팡팡 나옵니다. 그런 식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소스를 수집할 때 정제된 툴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딥 리서치를 거셔야 돼요. 챗GPT에서 심층 리서치를 걸어가지고 끌고 오는 자료건 아니면 노트북 맞죠? 제미나이 자체가 이미 굉장히 그 검색 기능에서 지금 탁월해졌기 때문에 그 제미나이에다가 딥 리서치를 걸어가지고 이제 찾아오든 무조건 가져오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딥 리서치를 걸지 않은 데이터는 함부로 그 소스로 집어넣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근데 제한적으로 갖고 오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뽑지 마시고 그렇게 제한적으로 가져오려면 딥 리서치 노트북 LM 자체에도 지금 딥 리서치 기능이 들어오긴 했지만 가능하면 제미나이에서 딥 리서치를 먼저 그 돌리신 다음에 제미나이에서 만들어준 데이터를 가지고 끌고 오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얘기해서는 노트북 LM에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그 딥 리서치 옵션을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거 좀 두 개로 좀 나눠놨는데 보시면 자 이게 그 노트북 LM이 돌아갈 때 보이는 첫 화면이거든요. 요게 여기 보시면 소스 추가라는 게 항목이 있고 이 소스 추가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여기 웹에서 패스트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금 주제를 가지고 뭔가 요리를 만들고 싶을 때 식재료를 얻어내는 과정을 즉각적으로 즉시 웹에서 검색해 가지고 뿌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패스트 리서치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딥 리서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딥 리서치 써가지고 그 최대한 정제된 자료를 키워드 줘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키워드 줘가지고 여기서 직접 가져와도 되긴 됩니다. 근데 이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쓰지 마시고 그냥 저기서 제미나이에서 제미나이에서 하세요. 제미나이에서 여기서 하시기보다는 제미나이에서 제미나이 어디 가지 제미나이 어디 가지 제미나이에 가시면 이 제미나이가 갖고 있는 여기 기능 중에 여기 도구 중에 여기 딥 리서치가 있어요. 여기 이 딥 리서치 이걸 쓰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딥 리서치 걸고 그 뭐를 조사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했을 때 내가 관심 있는 내용을 여기서 조사를 시키면 얘랑 뭐가 다르냐? 여기서 조사를 시키면요. 얘는 뭐라고 이렇게 그 뭘 달라고 하면 아 이렇게 그럼 구해 볼까요? 라고 하면서 얘가 연구 그 조사 방법에 대한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단순히 이 연구 방법론을 지가 제시를 한 다음에 바로 집행을 안 하고요. 저한테 피드백을 요구를 해요. 제가 요걸 알고 싶다고 하시니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려고 계획을 짰는데 어때요? 그대로 할까요? 뭐 좀 수정을 더 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라고 얘가 한번 물어봅니다. 제 의견을. 그때 이 연구 과제를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하면요. 수정 의견을 허용을 안 해요. 그냥 지가 알아서 해버려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얘가 먼저 짠 그 딥 리서치 연구 조사 계획을 내가 원하는 의도에 맞게 짰는지를 먼저 한번 피드백을 하신 다음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쪽으로 끌고 오시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래서 이왕 딥 리서치를 안 쓸 수 없는 건데 쓴다고 할 때 제미나이에서 먼저 딥 리서치를 건 결과를 갖고 와서 일로 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 소스를 넣고 나서 8가지 스튜디오 초벌 요리 한꺼번에 돌려라.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여기 제가 지금 이게 노트북 LM을 1년 반 넘게 쓰면서 가장 엑기스라고 생각했던 팀 10가지야. 이것도 학습 자료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학습 자료를 제가 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 가지고 한번 학습해 봅시다. 우리 얼마나 재밌는데요. 자, 요 10개 자료를 딱 슬로건입니다. 긁습니다. 텍스트로 복사되겠죠. 자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한다고요? 노트북 이름은 펴니다. 노트북 이름 나와라. 음,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경만 하세요. 예. 자, 그리고 여기 새로 만들기 있죠? 예, 이 새로 만들기 눌러서 여기 보시면 드래그해서 복붙하는 거는요. 여기 복사된 텍스트를 갖다가 파일 뭐죠? 이 소스로 넣어주면 되거든요. 복사된 텍스트 여기다 넣어줘요. 컨트롤 V. 예, 제목은 뭐였죠? 예, 이 제목은 예, 노트북 LM을 잘 쓰는 핵심 팁 10가지 플러스 알파였어요. 컨트롤 C. 요거 텍스트 복사해가지고 요거의 제목이 이거거든. 음, 예, 이게 제목이니까 10가지. 예, 핵심 팁 10가지. 뭐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고 칩시다. 구분선하고. 자, 요게 텍스트예요, 그럼. 요 자체가. 삽입. 자, 그럼 요 10줄을 딱 가지고 얘가 핵심 팁 10가지를 예,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땅 보냅니다.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요 제목은 바꾸시면 돼요. 아까 뭐 이게 언타티드로 됐지만 여기 10가지였으니까 이 10가지 제목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딱 뭔가 학습을 할 소스를 단 10줄이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이 넣은 걸 가지고 어떤 작업을 제일 먼저 하냐면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요. 요거를 다 눌러요. 이렇게. 여기 몽당 옆에 일단 무시하고요. 이 보고서는 나중에 그 따로따로 이렇게 그 원하는 걸로 내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빼고 일단 브리핑 문서 하나 정도만 예, 눌러놓고 카드, 퀴즈, 인포그래픽, 슬라이드 자료, 데이터표까지 9개를 그냥 다 눌러놓습니다. 그러면 요 10줄밖에 안 된 소스를 가지고 얘가 뭘 만들어내는지를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나는 딱 준 게 요거 10줄밖에 준 게 없다니까 지금 내가 너한테 요리를 하나 지금 같이 만들고 싶은데 내가 지금 찾고 찾은 그 뭐지 이 채소, 과일 뭐 이 찬거리가 요거밖에 없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그리고 나서 이거 가지고 공부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예, 그러고 나서 얘가 이 딱 10문장을 가지고 뭘 공부하는지를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부터 보면 됩니다. 예, 여기 학습 노트북이 제일 먼저 나오네요. 이게 지금 뭐 소스죠, 소스. 네. 자, 문제까지 내주네 벌써. 얘가 소스를 기반으로 문제를 벌써 내주네요. 이게 지금 퀴즈입니다. 퀴즈. 네, 그래서 노트북 LM의 딥 리서치 옵션을 사용할 때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활용하라고 권장하나요? 얘가 뭐라고 했었어요, 제가? 재미나이 쓰라고 그랬잖아요. 예, 재미나이 쓰라는데요. 정답입니다. 아, 자, 그렇게 또 다음 문제.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작성 지침을 추가해가지고 맞춤 요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능은 뭔가요? 어디에요? 이거 아직 설명 안 했어요. 여기 있어. 몽당 연필을 이용해서 작성 지침을 추가한 다음에 맞춤 요리를 만드세요. 몽당 연필.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래서 열 문제가 나와요. 이거 가지고. 네. 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건 뭘까요? 아, 얘는 카드네요. 이게 카드입니다. 프레시 카드. 여기에 있는 10개의 지침 그 기본 소리를 가지고 얘가 문제를 대충 단답식으로 할 수 있게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얼마나 이해를 했나 보는 거예요. 지금 13개 카드를 만들어줬거든요. 어떤 AI를 통해 정보를 추출하는 게 좋은가요? 예, 기본 소스를 입력한 후 8개 초볼 결정을 한 번에 생성하는 기능은 뭔가요? 스튜디오. 예, 이거 여러 단답식이에요. 이게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이게 공부가 제대로 된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자, 여기 막대 그래프가 세 개처럼 보이는 거, 얘가 인포그래픽입니다. 여기 있는 이 10가지의 그 내용을 가지고 가장 압축된 내용으로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이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게 노트북 LM이 아니 인포그래픽이에요. 예, 노트북 LM 활용 극대화 10가지 핵심 팁 해가지고 이걸 카테고리를 나눠주네요. 자료 수집 및 관리하고 분석 및 맞춤형 컨텐츠 생성하고 결과물 활용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 나눠가지고 10가지를 쫙 뽑아준 점. 얼마나 빠르고 편하고 좋아요. 예. 자, 그 다음 예, 스튜디오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하나씩 열어보는 겁니다. 되는 대로. 예, 지금 마지막까지 만들고 있는 게 이제 오디오, 동영상, 슬라이드. 얘가 이제 시간이 당장 오래 걸리죠. 왜냐면 막 이미지 넣고, 나레이션 소리 넣고, 그 다음에 이게 슬라이드 만들고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거 다 만들어지려면 보통 한 5분에서 뭐 길면 한 10분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요거는 마인드맵. 이게 무슨 내용인데 보니까
딱 10개로 노트북 LM의 활용 핵심 팁 10개를 맞았는데 소스 수집 관리, 내용 분석 시각화, 맞춤형 콘텐츠, 슬라이드 편집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라고 딱 보여주는 거죠. 이거 한꺼번에 펼쳐보고 싶으면 오른쪽 끝에 있는 여기 모든 노드 펼치기 이거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전체 내용이 쫙 이렇게 연결이 쭉 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요 내용을 전체를 지금은 제가 10줄밖에 안 되는 지금 소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죠. 만약 300페이지쯤 되는 그 PDF 문서를 놓고 하면 요 뒤에까지 쫙 펼쳐집니다. 예,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 이런 식으로 잡아지는 게 예,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이 8가지와 9가지 도구들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순식간에 요 내용을 소화를 해가지고 쭉쭉쭉쭉 이거 뽑아주는 거예요. 그림으로도 뽑아주고 뭘로도 뽑아주고 예, 오디오로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굳이 지금은 10줄밖에 안 되니까 읽으면 되죠. 300페이지짜리 PDF 문서 한번 넣고 한번 그거 읽어보십시오. 혹은 한 50페이지쯤 되는 영문 학술 연구 논문 같은 거 다운받아가지고 넣고 한번 해보세요. 어느 세월에 다 읽어요. 못 읽어요. 하루 종일 읽어도 영어 단어가 해석이 안 돼가지고 다 못 읽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여기다 넣고 분석만 시키면 통상 여기 그 요약문이 나오기까지는 1분도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잘한 어떤 이런 요약 같은 거 내는 거는요. 거의 1, 2분이면 다 나와요. 여기 딱 3가지 정도만 5분 내지 10분 기다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뭔가를 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여기 아무리 어려운 소스를 넣으셔도 기본 요약과 얼개 그다음에 그 서머리를 받아보는 데는 10분도 안 걸립니다. 내가 얼마나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만 남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도구가 이 노트북 LM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게 초본 요리 8가지를 무조건 쭉 뽑아봅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어려운 문서도 대충 어떤 내용이 어떻게 돼 있구나라는 거 인포그래픽 이미지 하나만 그려봐도 전체적으로 전체 그 그림이 다 보여요. 이렇게 전체 아웃라인을 내가 먼저 알고 나서 머릿속에 대충 구조도를 그려놓고 나서 저 문서를 학습하는 것과 그냥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막 깜깜이 영어를 그 논문으로 읽어대는 것과랑은 그 이해도를 촉진하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전체 요지를 파악하는 데는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마인드맵이지 마인크가 아니라 마인드맵이나 인포그래픽 그 다음에 조금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자료가 보통 짧으면 한 10장에서 많을 때는 한 15장까지 나오거든요. 뭐 필요하면은 그 주제를 좀 잘라서 명령을 해가지고 뭐 반토막 주제로 15장 또 나머지 반토막 가지고 15장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되겠대요. 그러니까 이걸 뭐 쪼개서 얼마나 늘리는 거는 이제 그냥 뭐 요령인 거고 기본적으로 15장 정도의 슬라이드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훑어보셔도 전체 요지를 한눈에 살펴보는 데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내용 파악을 할 때는 이런 8가지를 한꺼번에 만들어 본 다음에 전체 요지를 파악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 요게 이제 그냥 기본 메뉴 내가 굳이 양념 안 치고 따로 뭐 무슨 데코레이션 안 하고 나만의 어떤 그 레시피를 따로 개발해 가지고 뭘 더 부가하고 이러지 않더라도 표준 표준 레시피에 의해서 바로 그냥 정형화된 그런 요리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거의 그 뷔페식으로 나오는 거라면 이게 그 초벌 요리라면 이제는 내가 이 몽당연필 그 아이콘을 이용하면 구체적으로 요 짜장에는 그 매운맛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후추는 뭐를 넣고 그다음에 뭐 고추는 사천 고추기름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요리에 추가적인 그 내 그 취향에 맞춰 가지고 여기는 뭐 소금을 넣지 뭐 이런 식으로 각종 지침을 여기다 추가해서 나만의 맞는 내 입에 맞는 맞춤 요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몽당연필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도 만들 때 여기 보시면 여기 몽당연필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죠. 그러면 하다못해 인포그래픽을 만들더라도 아까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지가 만들 때 3가지 카테고리를 자동으로 이렇게 뿌린 다음에 이렇게 10가지를 거기에 배열을 넣는 이런 구조였는데 야 이건 네가 만든 방식이고 나는 여기다가 그냥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싶어. 예를 들면 스튜디오에서 인포그래픽을 만들긴 만들 건데 여기다가 10가지를 10가지 팁을 1년 넘버를 붙여서
윗줄에 5개, 아랫줄에 5개, 개씩, 어, 뭐, 정리해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요리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라고 나의 그 요리 그 작성 레시피 지침을 내가 넣어주는 거예요. 1년 넘버를. 예. 1년 넘버를 1에서부터 10까지 붙여서. 예, 여기서 1에서 10까지 붙여서. 음,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해줘. 이렇게 생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만듭니다. 이런 식의 이 몽단연필 하는 일은 그런 식의 기능이에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봐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해줍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예, 그런 기능이니까 이걸 잘 쓰시면 내가 원하는 목표나 요 글을 누가 읽을 것인지 읽을 타겟 대상이나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춘 단어 선택이나 뭐 용어의 수준이나 전문성의 깊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내가 정해가지고 그 수준에 맞는 맞춤형 문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몽당연필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노트북 LM을 가지고 얼마나 멋진 문서를 만들어내는가를 가르는 핵심 팁입니다. 이걸 안 써 사람들이 잘. 귀찮다고. 그러니까 귀찮으면요. 게으른 사람한테는 게으른 정도 수준의 작품밖에 안 나와요. 예. 그 노트북 LM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왜 저한테는 이렇게 좀 우리 교수님 같은 디테일한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라고 얘기하면요. 제가 그 맨날 뭐라고 그러냐면요. 게을러서 그래요. 아니 뭘 좀 먹여주고 나서 뭘 좀 똥을 싸라고 그래야지 뭐 좀 괜찮은 황금똥이 나오지 먹이지도 않고서 무슨 똥이 나오길 바래요. 뭐 이런 식이거든요. 예. 대부분 그래요. 아무것도 안 먹여주고 나서 데이터 하나도 안 주고 나서 이거 만들어줘 이러거든요. 좋은 게 나올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자 유튜브 예약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예약도 가능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맨날 빠짐없이 보라고 하는 그 유튜브 하나 있죠. 조코딩. 예. 요 채널은 무조건 구독하세요, 여러분. 예. 자, 라이브 매주 일요일 밤 6시부터 8시까지 저녁이죠, 밤이라기보다는. 예. 최근 AI 그 비롯한 IT 뉴스를 가장 핵심만 네, 뽑아가지고 요거 실시간 말고도 이제 라이브로 아마 많이 있습니다.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미안하지만 거의 1시간 45분에서 2시간 정도 합니다, 라이브로. 1시간 45분도 짧게 한 거예요. 15분이나 일찍 끝낸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언제 다 보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예,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노트북 LM에 가가지고 예, 새 노트북 만들기를 눌러서 다시 얘를 여기 유튜브니까 유튜브 웹사이트를 갖다가 링크를 넣어줘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얘도 금방 읽어가지고 금방 줄여줍니다. 여러분 1시간 45분 라이브를 하면 스크립트 길이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던데 여기 더보기 눌러보면 여기 설명 이걸 디스크립션이라고 그래요. 유튜브에 요게 제목이고요. 타이틀이고 타이틀 밑에 가보면 여기 더보기라고 있어요. 여기. 요게 디스크립션이라고 그래요. 설명문입니다. 이 설명문 밑에 아래쪽에 가보면요. 스크립트라고 하는 항목이 스크립트. 요게 이 사람이 지금 1시간 45분 동안 이야기하는 모든 그 말을 자동으로 예, 유튜브가 자동으로 이걸 인식해가지고 요 오른쪽 끝에다가 스크립트를 펼쳐줘요. 예. 17초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5초에 아이와 맞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를 쭉 이게 1시간 45분 했으니까 꽤 양이 많거든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여기서부터 마우스를 띡 긁어가지고 긁습니다. 이렇게. 위로 쭉 긁으면요. 금방 올라가요. 이렇게 범위를 긁으실 때는 밑에서부터 위로 긁는 겁니다. 예, 위에서 아래로 긁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마우스 드래그 그 점을 맨 밑에 긁고 싶은 데부터 위로 긁어가지고 예, 요거를 복사를 해요. 예, 요거 복사. 자, 그래가지고 얘를 노트북 LM에 원래는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텍스트로. 근데 워낙 이게 노트북이 잘해가지고 LLM이 잘해가지고 요걸 눌러보면 이미 얘가 여기 우리가 지금 막 스크립트로 긁었던 내용 있죠. 그 내용을 얘가 그대로 다 이미 이렇게 스크립트 다 풀어가지고 다 해줘요. 대신 여기는 뭐가 없어요? 시간 정보가 없잖아요. 시간 정보. 몇 시 몇 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여기서는 안 나와. 예,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스크립트를 긁으면 몇 시 몇 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 예, 제가 이거를 긁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자, 얘는 이미 소스를 가져온다 가져왔는데 시간 정보가 없이 가져와 버렸고
나는 시간 정보가 들어있는 주제를 만들어내고 싶어. 라고 하면,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요 오른쪽 끝에 가보시면 메모 추가 있죠? 메모 추가. 예. 요 메모 추가면 우리 그냥 일반 새 문서창이 하나 열립니다. 예, 여기다가 좀 전에 카피했던 거 컨트롤 V 하세요. 왜 안 떠? 카피가 풀렸나? 좀 전에 이거 카피했는데 복사 다시. 왜 꺼졌어? 다시 나와라. 카피한 양이 많았나? 예, 카피한 양이 좀 많았나 봐요.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뻗을 정도는 아닌데. 다시 새로 고치. 노트북 LM 정말 대단한 도구입니다. 쓰면 쓸수록 그냥 감탄이 나오는 도구입니다. 예, 뭔가 뻗었나 봐요. 다시 할게. 메모리가 이게 너무 많이 이거 하면 이럴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아니다. 좀 전에 만들어 놓은 거 있었네 보니까. 좀 전에 조코딩 여기 뉴스라이브 지금 만들어지게 있으니까 요거에서 그냥 할게요. 여기서 좀 전에 제가 메모 추가해가지고 여기 새 메모 요걸 하다가 지금 작업이 안 된 거거든요. 컨트롤 V 다시 해볼게요.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들어오지? 너무 양이 많은가 봐. 이 메모장에 제가 너무 많은 양을 넣으려고 했나 봐요. 한번 요거 그냥 별도 소스로 한번 추가해 볼게요. 예, 나가게 하고 뭔가 지금 저기 양이 넘쳐서 그런 것 같아요. 양이 넘친 느낌이에요. 지금 보니까. 자, 소스 추가해가지고 여기 요것도 복사한 거니까 복사한 텍스트 컨트롤 V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아마 요 메모장에서는 양이 좀 제한돼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새로운 복사한 텍스트를 해가지고 삽입했고요. 자, 이렇게 삽입하면 얘는 그냥 붙여넣은 텍스트라고만 이름이 나오거든요. 요럴 때는요, 꼭 여기 왼편 여기 3점 눌러가지고 소스 이름 바꿔주셔야 됩니다. 예, 요거 정확하게 이름을 새로 붙여 넣어 주시는데 이름 붙일 때 일종의 팁은요, 숫자를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숫자 앞에 부분에다가 넘버를 문서의 넘버를 붙여 주시는 게 좋아요. 2번 스크립트, 오디오 스크립트, 뭐 녹취록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요게 원본이었잖아요. 요게 이게 원본이니까 이거는 요것도 이름이 요게 처음 들어온 첫 번째 이게 소스였으니까 요거를 1번. 요게 1번이죠. 1번 원문 스크립트. 그래서 내가 자료를 첨부하는 순서대로 1, 2, 3 이런 식으로 계속 넘버링을 해나가면서 이 문서의 성격이 뭔지를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 스크립트 노치라고 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타임 기록이 있어요. 타임 스탬프가 있어. 이렇게 이 기록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얘는 자동으로 스크립트를 뽑아온 거고 얘는 제가 지금 유튜브 가가지고 스크립트를 딴 다음에 드래그해서 긁어가지고 넣어줬는데 이 원고와 이 원고의 차이는 타임스탬프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으면 이제는 이 차이가 있는 걸 가지고 작업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요거 가지고 작업하려면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요약을 하지만 요거 빼고 요거 뺀 다음에 이 얘만 가지고 여기 이제 레시피죠. 이 채팅이 레시피거든요. 요거 가지고 어 전체 진행 상황에 따라 진행 내용에 따라 주제를 분류하여 예, 새 주제가 시작되는 어, 시간 타임스탬프 정보를 포함하여 20개 정도로 정리해줘. 목차를 정리해줘. 뭐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1시간 반 동안 40분이 넘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대체 그 많은 부분 중에서 몇 분부터 몇 초부터 어디를 들어야지 내가 원하는 정보가 나올지 구분을 못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시간대별로 쭉 정리해 줍니다. 네, 이건 이제 하라고 놔두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타임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해볼 수 있는 일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긁어오는 방법 아시면 좋고요. 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름 바꾸기 그래서 쓰고 1년번호 부여하라고 말씀드리려고 나는 저렇게 일일이 유튜브 주소를 긁어서 끌고 오는 것도 귀찮아요 하는 분들 꼭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요 앱을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노트북 LM 웹 임포터. 예, 어디에 있냐면 예, 제가 다 해놨는데 예, 여기 있다. 주소를 넣어놨는데 주소 어디 갔어? 오늘따라 이렇게 빨리빨리 말을 안 듣죠. 이게 작업을 너무 열심히 시켜놨나? 이게 찾으면 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죠. 요건 따라 하십시오. 요건 따라 하셔도 됩니다. 오늘의 팁으로 요것만 가져가셔도 여러분의 앞으로 노트북 LM 인생이 해피해질 겁니다. 따라하세요. 왜 이렇게 빨리 안 뜨지? 예, 제가 지금 뭔가 지금 자꾸 그 메모리에 노드가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여기 구글에 웹스토어 가셔가지고, 이 웹스토어, 예, 크롬 웹스토어, 구글 그 크롬 웹스토어에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영어로 이렇게 치세요. 노트북, 영어로 쳐야 됩니다. 노트북 LM 웹 임포터, 웹 임포터 가져오기. 여기. 노트북 LM으로 웹에서 갖고 오세요라고 하는 요 도구를 예, 찾아달라고 하세요. 링크 드릴까요? 복사? 요 링크를 드릴게요. 아예. 예. 그럼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위에 거 하세요. 위에 거. 예.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꼭 깔아 쓰세요. 물론 이제 무료로 쓰시는 분들은 그 한 번에 그 첨부할 수 있는 게 그 한 노트북에 20개 이상을 넘길 수는 없는데 예, 그렇다 해도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걸 설치를 하시면 어떤 이게 역할을 해주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그 유튜브 같은 데를 가서 내가 이걸 얼른 뚝딱 새로운 노트로 끌고 오고 싶을 때 예, 이거를 만약 이 영상을 내가 새로운 노트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아까처럼 뭐 이 제목 카피하고 어쩌고저쩌고 다시 노트북 열어서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안 하고요. 그냥 여기 요거 아까 제가 드린 거 추가하면 이렇게 노트북 웹 임포터가 위에 이렇게 생깁니다. 얘가만 누르면 돼요. 그럼 얘가 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요 페이지를 가지고 새 노트북을 만들어 드릴까요? 내가 물어요. 만들어. 그러면 요거 그대로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거 있죠? 요거 복사한 다음에 노트북 LM 열고 그다음에 그 뭐지? 그 인터넷 그 여기 그 뭐죠? 유튜브 주소 넣기 한 다음에 창 열고 컨트롤 V 하고 다시 새 노트 만들어라고 했던 그 작업을 얘가 다 자동으로 합니다. 벌써 끝났어요. 여기 유튜브 열기만 눌러보면 요 영상을 가지고 얘가 새 노트북이 하나 만들어 놔요.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요 도구입니다. 노트북 웹 임포터. 예, 요거 안 깔아 쓰시면 노트북 LM에 데이터 소스 올리는 작업이 예, 번거로워집니다. 요거 가지면 딱 한 큐만 끝날 일을 5번 이상 클릭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꼭 쓰시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왜 엉뚱한 게 나왔어. 음, 그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메모 추가 기능 아까 하는 거 아까 그 메모 추가라고 해서 그 새로운 문서가 하나 이게 열리거든요. 빈 창이. 그럼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거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뭐가 문제냐면 이거 왜 이걸 제가 이걸 TV라고 했었냐면 여기다가 이제 아까 이제 뭘 자꾸 일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시키고 나면 뭐가 문제냐면 요 결과는 얘가 그 차곡차곡 얘 뿌려줍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쭉 이 결과가 나오잖아요. 지금 얘가 예, 아까 20개로 정리하라고 했더니 이게 20개로 쫙 정리해 줬어요. 매치부터 시작되고 이렇게 20가지 주제가 있습니다라고 딱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하나의 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얘를 또 하나의 가공된 식재료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일단 요거를 메모에 저장시킵니다.
그럼 여기에 내 노트에 임시로 노트 기록장이 하나 생겨요. 그럼 요 기록장 생긴 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에 있어 얘랑 대화를 나누면서 만들었던 이 막 그 이 새로운 재료가 이렇게 일단 여기 메모장에 임시로 저장이 됐다가 여기 소스로 전환이라고 뜹니다. 이 소스로 전환을 띵 누르면 이게 드디어 세 번째 식재료가 돼서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가공한 다음에 메모로 넘겨서 메모로 넘긴 걸 다시 소스로 전환을 시키면 세 번째 식재료가 가공된 식재료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면 3번이 되는 거고 이게 시간대별 목차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이제 요 관계도가 만들어져 가면서 새로운 식재료가 이제 가공된 식재료인 거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쫙쫙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도구가 바로 건데 여기에 썼던 명령어가 뭐야? 이게 기억이 안 돼. 여기 보시면 다 됐는데 명령어는 안 남아. 그래서 요 명령어만 내가 따로 내가 어떤 프롬프트 대화를 가지고 얘랑 이렇게 이러이러한 작품이 나왔어요라는 걸 나중에 하나의 그 기록처럼 남겨놓고 싶으면 그때는 바로 여기 메모 기능을 쓰시면 돼요. 메모 추가해가지고 이 새 메모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내가 이렇게 작업할 때마다 왜냐면 이거 지워버리면 이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서 여기다가 프롬프트 모음 내가 여기에 요 작업을 얘랑 요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명령들을 같이 협의를 했었는지를 네, 이렇게 모음으로 해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 유사한 작업을 하실 때 요런 뭐 이 프롬프트 모음을 갖다가 이렇게 보시면 아 내가 전체적으로 얘랑 어떤 작업을 했구나라는 걸 딴 데도 나중에 변형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노트 추가 작업은 프롬프트를 모아놓거나 예, 그 새로운 그 기억해 놓고 싶은 내용을 내가 웹에서 남겨놓고 싶을 때 또 요거 역시도 소스로 전환시키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 기능을 잘 요긴하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나머지 9번, 10번 정도만 좀 해드릴 텐데 여기 슬라이드 PDF를 일단 받으시면 이거를 캔버스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물론 100% 똑같이 바뀌진 않지만 두 가지의 그 특성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게 가능해요. 어떤 얘기냐면 아까 스튜디오에서 쭉 아까 만들라고 했을 때 얘가 만든 거 중에 다시 돌아가면 아까 재작업했던 거 여기 10가지 핵심 팁에 아까 슬라이드 만들라고 시켜놓은 거 있거든요. 여기 나왔네요. 여기. 자, 보통 한 15페이지 정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한번 몇 페이지나 나왔나 볼게요. 자, 1페이지부터 단순한 메모를 넘어서 지식 창조 시스템을 만드세요. 4단계 워크플로우, 기반 다지기, 클릭 한번, 소스 활용, 이름 바꾸기, 관점 발견, 클릭, 인포그래픽 창조하기, 탐색하기, 탐색하기, 결과하기, 예,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가 나왔네요. 요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페이지가. 그래서 16페이지가 쭉 나오면, 아,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심플하고 간략한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이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거 그대로 바탕화면 넣겠습니다. 노트북에 램, 창조 시스템, 저장. 자, 이 PDF를 가지고 어디서 작업을 하냐면, 제미나이에서 작업을 해요. 제미나이 세차 가셔가지고, 예, 여기 도구에서 캔버스를 엽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좀 전에 다운받았던 이 파일 업로드 해가지고 예, 노트북 LM에서 만들어줬던 요 새 PDF 파일을 넣어줘요. 자, 그리고 얘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지금 첨부한 PDF 파일의 내용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꼼꼼히 읽은 다음에 이미지 요소와 그래픽 요소, 텍스트 요소를 다 분리 추출해서 전체 슬라이드 장수와 거의 똑같은 정도의 양으로 구글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이게 됩니다. 이게 됩니다. 근데 물론 똑같게는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 구글 슬라이드에서 쓸 수 있는 지금 그 이미지나 그 텍스트를 처리하는 방식하고
저 지금 노트북 LM에서 그 이 나노 바나나 프로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주는 이 수준이 달라요. 그리고 구글 슬라이드가 지향하는 그 이게 컨텐츠의 유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심플하게 만들어요. 근데 심플하게 만들지만 아까 얘가 이 PDF로 만들어줬던 그거와 거의 유사한 그 문제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재벌 버전을 변형 그 모디파이 버전 하나 만들어줘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만들면 그 저기 PDF용으로 나온 얘는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편집이 그 추가적인 편집이 되게 어려운 반면 요거를 이 슬라이드로 만든 거는 그대로 저기 구글 그 슬라이드로 넘겨가지고 이걸 재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용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면 적어도 그 이미지 생성이나 이런 건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같은 그 테마 텍스트는 안 바뀌어요. 텍스트는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재작업을 하고 싶을 때나 아니면 이걸 그 구글의 슬라이드는 다 파워포인트로 저는 변환도 가능하거든요. 파워포인트에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초벌 버전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LM에서 초벌 버전을 꺼내 가지고 거기에 있는 텍스트를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드는 교본으로 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시간이 걸리니까 나오면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아까 나는 암만 저렇게 해도 그 재미나이에서 만들어주는 구글 슬라이드보다는 노트북 LM이 만들어준 PDF가 훨씬 이뻐. 나 이거 그냥 쓸래. 근데 오타가 하나 있네? 이럴 수 있거든요. 오타가 꼭 하나 있어. 15페이지 중에서 한두 페이지 오타가 나옵니다. 찾으면. 그 오타 하나 때문에 좀 깔끔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걸 수정하고 싶으시면 제가 저번에 그 지난 연말에 개발해가지고 그 공개해드렸던 도구를 쓰세요. 수정 파일. 인포그래픽 교정기를 가지고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요거 링크 드릴 테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저렇게 해서 만들어서 잘 만들었다고 했는데 한두 페이지에 꼭 오타가 나옵니다. 그 오타를 해결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인포그래픽 교정기를 꺼내시고 이 PDF를 끌고 오시면 됩니다. 나는 그래도 노트북 LM이 만든 게 더 이뻐요 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얘를 16페이지를 했으니까 여기 넘겨보면서 혹시라도 수정자가 있나 보세요. 요새는 워낙 노트북 LM이 잘 만들기 때문에 그 틀린 글자가 별로 안 나와. 안 나오면 그 박수 치면서 그냥 그 넘어가면 되고요. 어쩌다가 오타가 하나 나오면 여기서 수정만 하시면 됩니다. 잘 나와요, 요새. 요새는 거의 별로 없어, 깨지는 글자가. 좋아요, 좋아. 없으면 안 고치면 되죠. 어, 정교하게 벼려내는. 아, 벼려가 맞아. 맞아. 이거 틀린 글자 아니야. 혹시 눈에 틀린 글자, 요런 거, 요런 거. 이게 웹 검색을 수행하고, 이렇게, 요런 게 난 기분 나빠. 이런 분들 꼭 계시거든요. 요럴 때. 요 부분을 요렇게 마우스를 긁으세요. 그리고 여기 교정할 테스트를 넣으세요라고 할 때 여기다가 수행하고, 콤마.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복원해 주세요. 원본 복원해도 되겠다. 이건 너무 큰 글씨니까. 그럼 이런 부분 한 장만 띡 하고 바꿔줍니다. 이미지로. 교정기로. 요거 만드는데 한 3일 이상 걸렸어요. 요 앱 개발하는데. 물론 바이브 코딩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거 하나 새로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 이미지 다운받아가지고 바뀌었나요? 아이, 수행이 좀 바뀌긴 바뀌었는데 마음에 안 들게 바뀌었는데요. 여전히 좀 깨져요. 이게 쉽지가 않아 생각보다. 이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정밀 복원. 수행하고 2번이 어디에 있었어? 2번 필요 없어. 2번 필요 없어. 2번 지우고. 수행하고만 바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데 이제 요거를 바꿨다고 치고 요게 이미지가 제대로 이제 수행하고가 제대로 나왔어. 그럼 요 이미지 한 장만 쭉 빼가지고 바꿔치기 해야 되잖아요. 그 바꿔치기 하는 작업은 뭘로 하셔야 되냐면 요걸로 하셔야 돼요. RPDF. RPDF에 만약 이게 요 글자, 요 장에 어느 한 글자가 바뀌어서 요거의 수정본을 우리가 뽑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편집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보면 이미지 추가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새로 받은 이미지를 여기 RPDF의 편집에 이미지 추가를 해가지고 예, 여기다가 내가 추가하고 싶은 이미지를 한 장 딱 걸어줘요. 열기.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가 요 이미지 만약 받아온 게 요거였다 그러면 요걸로 이렇게 띡 덮어쓰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 해버리면 예, 감쪽같이 페이지 하나가 싹 수정된 페이지로 교체해 가지고 딱 새로운 파일을 저장시켜 가지고 꿀 수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노트북 LM으로 만든 PDF 파일도 예, 통제가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자, 다음 말씀드렸어요. 요거 말고도 뭐 이제 그 노트북 LM 쓰다 보면 그 별의별 그 응용 팁들이 막 이제 생겨납니다. 막 그 샘솟아요, 샘솟아. 이렇게도 할 수 없을까, 저렇게도 할 수 없을까. 이제 그걸 써보다 보면 이러이러한 걸 가지고 정말 내가 자유롭게 내 문서를 만들 수 있는데 쓸 수 있으니까요. 잘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료 API가 가능하냐고요? 무료 안 됩니다. 이거는 구글에서 여러분이 아마 이제 그 쓰려고 하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이게 교정기는 자기 그 구글 API 넣으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넣으셔야 됩니다. 돈 많이 나갑니다. 이 이미지를 수정하는 그 작업은 돈이 나가요. 여러분이 그 제미나이 유료를 쓴다고 해서 그 정액제랑 다른 API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공유 중지합니다. 거기 API 어디서 봤는지 그 링크 다 붙여놨어요, 제가. 여기를 눌러가지고 발급받으라고. 그러니까 여기 눌러가지고 발급받으시면 돼요. 그거 어떻게, 뭐, 나는 API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수업 들어오시면 돼요. 자, 다음 주에 개강을 합니다. 10일 날. 지금 우리 오늘 특강은 9시부터 2시간 했는데 수업은 3시간 하게 돼요.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민소장님하고 저하고 90분, 90분씩 나눠서 합니다. 홀짝홀짝 이게 가끔씩 이렇게 순서는 바뀌어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공개된 링크 보시고 난 오늘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저도 공부해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랑 같이 3개월 동안 12주 열심히 하시면 웬만한 그 AI는 거의 겁이 안 날 정도로 여러분이 공부해 보실 수 있어요. 자, 민소장님 마무리 좀 대화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피곤하신 분들은 들어가 주무시면 되고요. 예, 다음 주도 개강은 저희가 공개로 합니다. 뭐 굳이 그래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난 돈 내기가 아까워 뭐 이러시는 분 계시면 다음 주에 와서 한 번 더 들으세요. 개강을 하는 것까지는 예, 들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질문 있거나 뭐 또 추가로 궁금한 거 있는 분만 남으세요. 이제 한 10분 정도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주 공개 강좌예요? 아니, 아니, 다음 분은 개강이에요, 개강. 개강인데 공개로 해요, 그냥. 제가, 예. 예, 와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제가 이거 목소리가 오늘 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목이 자꾸 잠겨서. 다음 주가 제가 먼저인가요? 교수님 먼저인가요? 짝이. 홀수는 제가 먼저 합니다. 예. 다음 주 홀수 제가 먼저 짝이죠? 하고 예, 짝수일 때 이제 민선이 먼저 하시고. 제가 먼저 하는구나. 다음 주.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점. 잘못된 이메일 링크로 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강의한 내용은 예, 제가 따로 영상 녹화 버전 유튜브에 올리고 공개해 드릴게요. 혹시라도 꼭 들어야 되는데 저 놓쳤어요 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우리 메인 커뮤니티 쪽에는 다 공지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못 받았다 싶은 분들은 저한테 다시 한번 좀 연락 주시고요. 지난번에 공식 신청한 분들은 제가 그 이메일하고 저기 뭐죠? 저 전화번호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그 메일이랑 문자 보내드릴게요.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유튜브가 인코딩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한 더 시간 걸리기 때문에. 최 선생님 정말 대박이었어요. 예, 제가 생각해도 잘 만든 앱이에요. 음, 예, 그 앱 공개 배포하고 나서 페이스북에 조회수만 2만 개가 넘기는 2만 6천 개가 음, 일어났어요.
예, 자, 초보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초보와 뭐 저기 전문가의 그 개념이 없어요, 사실. 이 AI는 해보시면 느끼겠지만 이게 자전거 운전하는 거나 그다음에 도로 운전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 가지고요. 해본 만큼만 늡니다. 면허증 아무리 따고 뭐 자격증 아무리 따봐야 예, 안 써보잖아요. 안 늘어요. 외국어 배우는 거랑 똑같거든요. 계속 문법을 아무리 열심히 머릿속으로 공부를 하셔도 계속 외국인 만나가지고 입으로 되든 안 되든 통하든 안 통하든 계속 얘기해보지 않으시면 절대로 입이 안 트여요. 6개월 이상 하셔야 됩니다. 외국어가 6개월 공부도 안 하고 입 터지는 거 보셨어요? 다음 주 링크는 안 보내주세요. 이거는 회원 전용이 됐어요. 다음 주 링크를 왜 보내줘요? 분께서 손잡고 오세요. 손잡고. 신청하신 분들 손잡고 오세요. 음, 노트북 LM이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요즘 계속 만지고 있는데 특히 슬라이드 쪽이 너무 좋아요. 제미나이에서 재가공한 슬라이드 버전 다 만들어졌나요? 마지막에 넣은 거요? 아, 그거 한번 볼까요? 어디 봐요? 재미나이에서 재가공한 슬라이드. 예, 보여드릴게요. 잠깐요. 공유. 3번. 저도 바빠가지고 못 봤으니까 한번 가보죠. 닫고. 아까 제미나이에서 한 거라고 그랬죠? 제미나이에 여기서 시작했나 보다. 여기 나왔네. 이거 한번 보시죠. 뭐 어느 정도 수준 나온다. 아까 노트북 LM에서 만든 건 17장이었고요. 요는 18장이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지시창조를 위한 4단계 워크플로우. 기반 다지기. 클릭 한 번으로 아티클 핵심 소스 변환하기. 영상 콘텐츠 핵심만 추출해 소스를 활용하기. 이런 식으로 훨씬 간편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텍스트를 잘 읽어보시면요. 그 노트북 LM에서 만들었던 텍스트를 그대로 갖다 써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뭐 디자인이나 레이아웃은 많이 바뀌는데 텍스트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예. 여기 이제 이미지 소스를 얘가 추가를 해줘요. 예, 그것만 좀 달라져요. 예, 그래서 그 약간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면 이렇게 써서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 슬라이드 기능 말고 이번에 제미나이에 여기 어떤 문서 작업 같은 걸 만약 하겠다고 하면 그 문서를 가지고 얘가 여기 이제 만들기라는 기능이 나와요. 나중에 보시면 만들기라는 기능이 나오면서 그 문서를 가지고 해볼 수 있는 도구들이 여기는 슬라이드만 지금 나오는데 애쉬당초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른 일반 텍스트 문서 같은 거를 소스로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뭐 웹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게 해주고 퀴즈 아까 우리 그 노트북 LM에서 했던 퀴즈를 만들게 할 수도 있고 뭐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도 있게 하고 하는 기능들이 다 새로 만들어져요. 예, 여기다가 무슨 문서 같은 거 하나 첨부해가지고 해보세요. 그 제목 없는 문서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작업용 문서를 하나 캔버스에다 넣고 요걸 가지고 한번 시켜볼게요. 그 뭐 무슨 말인지 모르지 요약해줘. 뭔지 모르겠지만 예, 요약해줘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약해줘. 그럼 여기 제가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지금 새 문서 하나 좀 전에 작업 중인 거 뭐였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갖고 와서 얘를 요약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럼 요거 닫으면 됩니다. 이제 이건 슬라이드가 끝났으니까 예, 요거 요약해줘라고 해 요약이 되면 그걸 캔버스 상태에서 얘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창이 또 하나 뜨는데 어제 그제 그 이 슬라이드 기능 외에 추가로 만들 수 있는 문서가 노트북 LM에서 만드는 문서의 거의 절반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요약문이 쭉 나오죠. 요거 캔버스로 처리해줘. 이거를 캔버스로 작업할 수 있게 해줘. 그러면 이렇게 예. 그걸 좀 보여주려고 새로 만들어진 메뉴라서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이렇게 얘가 작업을 하다가 무슨 뭐 문서를 좀 다듬어야 되겠다든가 코딩을 해서 코드를 써줘야 되겠다든가 아까처럼 뭐 슬라이드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든가 뭐 이런 식의 요구사항이 생기면 이 오른쪽을 이걸 화면을 잘라가지고 예, 캔버스를 얘가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여기 그 쓸 수 있는 그 양식 중에 여러 가지 양식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거든요. 왜 캔버스를 안 띄우지? 요 작업이 원래는 여기 이제 명령창하고 이쪽에 캔버스 창하고가 따로따로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보여지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됐어요. 나중에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나옵니다. 이쪽에서. 그 결과적으로 어떤 게 제가 이거 어떻게 좀 저걸 해놨냐면 요걸 보시면 좀 더 확실할 거예요. 캔버스 기능에 새로운 기능이 생겼어요 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제가 첨부를 해서 요걸 보여드렸거든요. 예, 요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서를 넣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보면 이 작업, 이 캔버스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주어져요. 만들기라는 버튼이 보이고 웹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도 있고 퀴즈, 플래시카드, 오디오 오버뷰까지 이거 제미나이에서 작업한 거예요. 제미나이에서 이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굳이 노트북 LM으로 안 넘어가도 굳이 내 이 그 소스 파일을 노트북 LM으로 넘겨놓고 이 작업을 하지 않아도 여기까지는 작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내 앱 설명이라는 항목도 있거든요. 요거는 요 내용을 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은 앱이 있으면 앱도 만들어줘요. 제미나이 코딩 역할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웹페이지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보다 이 내용만 좀 충실하면 웹페이지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한 좋은 페이지가 나오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웹페이지는 동적으로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신청서를 받는다든가 무슨 의견을 갖다가 서로 나누는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걸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다 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제미나이 하나를 가지고 못할 수 있는 그 뭐 못 만드는 문서가 하나도 없어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챗GPT를 쓰느니 제미나이로 갈아타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공유 중지합니다. 공부할 거 많아요. 공부할 거 많아요, 진짜로. 자, 너무 많아가지고. 예, 11시 반까지만 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혹시 그 남은 그 미련이 있는 분이나 어, 질문거리가 있으면 얼른 하세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거는 너무 공부할 게 많으니까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공부할 것이냐. 이게 수업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자기한테 예. 필요한 걸 골라 쓰는 능력을 기르시는 거예요. 그냥 쉽게는 혼자서 독학하고 유튜브 보고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AI는 각 분야별로 너무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 자체가 저도 혼자서 다 못하고 최기명 교수님도 혼자서 못해서 이렇게 서로 분담해서 역할을 나눠서 좀 공부를 해요. 예, 그게 좀 틀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그런 어떤 컨텐츠 제작 분야를 제가 많이 하고 있고요. 책임을 교수님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라든가 바이브 앱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 뭐 음악 미술 뭐 아트 쪽으로 좀 많이 해요. 제 전공이 그러다 보니까요. 그리고 글 쓰는 거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역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책임은 교수님이나 저의 특징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AI 강사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배워요. 예. 그래서 하여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손해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예. 자꾸 이제 초보도 따라올 수 있나요? 이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AI는 내가 뭐를 음,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 결과물에 대한 그 이렇게 그 뭐 난이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시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그냥 알아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물을 보니까 저건 뭐 초보자들은 손도 못 댈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은 하들들들 마세요. 이 초보자라도 어떤 프롬프트를 어떻게 그 구조화시켜 가지고 잘 지시를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상상도 못하는 작품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퀄리티, 결과물에 대한 퀄리티는 내가 뭐를 명령했는가에 달렸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능력에 따라서 이 AI를 쓰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겠어요. 한 번에 다 한꺼번에 그 정도 그 경지가 되진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어를 배우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6개월, 1년은 얘랑 그 숱하게 밤을 새면서 이 입씨름을 해야지 드디어 내 말을 얘가 알아듣는구나 하는 그 경지가 이제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초보자들은 말도 못하냐? 그런 건 없다니까요. 그냥 쉽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트북에는 하루 사용량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 건 맞는데 얼마나 정해져 있는지는 리밋에 걸려보지 않으면 몰라. 그리고 보통 이제 지금 오늘 잠깐 소개해드린 정도의 기능을 쓰시려면 적어도 제미나이 정도는 유료로 쓰시는 게 좋아요. 뭐 무료를 쓴다고 해가지고 이 맛도 못 보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제한이 걸리는 정도가 된다 싶으면 이제 그런 분들은 돈 내는 게 하나도 안 아까울 거예요. 그래서 리밋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 클로드 쓰시는 분들이 리밋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클로드는 진짜 돈 내고 써도 뭐 조금만 쓰다 보면 오늘 쓸 양 다 썼어요. 뭐 1시간 뒤에 오세요. 내일 오세요. 뭐 이러거든요. 제미나이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클로드처럼 막히는 일은 없어요. 요새 유료 플랜 가입하면 좋죠. 요새 그 3개월짜리 9,500원짜리 지금 할인 프로모션 기간이거든요. 처음 쓰시는 분들 구글 원이라는 그 플랜을 쓰시면 3개월 동안 9,500원에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3개월 지나면 29,000원. 예, 가셔도 됩니다. 27분인데 다른 질문이 더 안 나오는 걸로 봐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저희 그 위너초이스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뒤져보시면 혹은 또 옆에 오늘 그 링크를 알려주신 분들 그 초대를 좀 통해서 안내 받으시면 될 겁니다. 없죠? 오케이. 네, 자, 민수님 마무리 인사해 주십시오. 네, 이제 다음 주에 뵙고요. 에, 이제 새해 저기 뭐 어떤 목표라든가 다 세우셨죠? 여기서 꼭 밥 먹듯이 AI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지만 살아남는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를 그렇죠. 갖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 네, 다음 주 개강 과정에서 다시 쉽게 해서 만나겠습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해피 뉴 고생 이어. 많으셨습니다. 예, 예, 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료. 나갑니다.